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5%까지도 빠졌죠. 이제 마이너스 3%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박스 돌파는 안 나오고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곡에 다가간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이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물론 하락은 나왔지만 뭐 보시다시피 지지를 했던 이동평균선에서 이탈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환을 해주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이 에코프로랑 좀 비슷한 그림이네, 그죠?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하면서 안착을 했는데 또 그게 또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지를 내면서 올려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먼저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단 라인에 오면 마지막 이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해서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루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싸주는 봉들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유지는 계속적으로 해주지만 그러니까 돌파는 안 나오고 뭐 2%, 3% 뭐 올라왔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만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좀 지쳐가는 구간이 되긴 한데, 자,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이제 빠질 종목이었다고 하면은 진작에 좀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자, 급등한 이후에 가격이 크게 안 밀리고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이 우리 기술의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품 있겠다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밀렸을 겁니다. 유지를 내면서 오히려 이 가격대를 지금 안정적으로 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깨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박스라고 보셔야 돼요, 박스. 자, 여러분, 주식에서는 딱 세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상승을 하는 주가, 그렇죠? 그리고 횡보를 하는 주가,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는 주가,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밖에 없어요. 지금 이 우리 기술은 횡보죠, 횡보.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의 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 자, 추세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음 추세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을 모으고 있죠. 이제 이 다음 추세만 좀 기다려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박스만 보라고 하냐면, 이제 박스에서 지금 매수세, 매도세가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단에 오면 매수가 들어오고, 위에서는 지금 윗꼬리가 발생하고, 테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다음 방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걸 이제 쪼개서 보면, 디테일한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갭상승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려친 자리들, 갭상승을 만들고 올려친 자리들, 갭상승을 만들고 올려친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저는 이제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박스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상방에 대한 전환을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자, 깨졌습니다. 그럼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거기에 이 2만 원이라는 가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라인에서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 최대한 흔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이 거의 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강한 상승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뭐 그게 가격 조정으로 나온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을 떨구면서. 근데 우리 기술은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어떤 그림 나오냐면 이 평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야지,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선 리스크 관리라는 거고, 전환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를 노리는 거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그 부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세력들의 매집선이죠.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은 뭐 과거에 이 밴드에서 뭐 지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도, 최근에 엄청난 이 중동발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도 이 노란 밴드에서 지지. 근데 지금도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밴드 지지를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밴드로.
이렇게 밴드를 지지하면은 여전히 주포가 이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지.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 어디입니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우리가 2만원 라인에서 지지를 보고 제가 이 밴드에 터치하는 걸 보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문자를 보내드리고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밴드가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저쯤에서 잘 잡아뒀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은 이제 다음 이 파란 밴드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흔들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방향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노란 밴드를 지지를 하고 유지를 하고 이 시간 조정이라는 거를 충분히 거쳤더니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강한 방향성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상당히 이제 흡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보통 1에서 이 조정이 3개월 정도 나오는데 한미반도체가 2개월짜리 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도 지금 3월 말부터 조정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꽤 오래 나왔어요. 지금 1개월짜리 조정 나온 거죠. 가면 갈수록 방향성을 향해 다가가는 거다. 오늘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고, 깨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탈되기 전까지 여기가 이제 매수의 마지막 또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말씀드렸지만 깨지면 리스크 관리, 지키면 방향성을 노리고 수익 극대화. 아시겠죠? 이게 우리 기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오르비텍, 오히려 뭐 얘네들이 더 차트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보다 못 오른 부분도 있고 이제 시총도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후발성으로 약간 올라오는 건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밴드에서 지지가 나오고 얘는 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밴드도 각도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단 라인대를 최대한 지키면서 올라오는 거죠. 얘도 맞물리는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닥 따지고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리들이 다 좋다라는 거죠. 뭐 보통 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측정 고점 돌파하려고 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얘는 양봉 나오고 나서 안 빠지죠. 보면 얘는 이렇게 이제 단기 이동평선 올라오니까 상승 나왔죠, 기간 조정 나왔죠, 이렇게 쏘는 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우리 기술도 이 다음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우리 기술 여전히 이 확실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박스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차례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구간은 이제 매수에 대한 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 맥점의 신호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혼자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실시간 대응 맥점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해뒀다가 이렇게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만 참고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